KBS의 인기 프로 같이 삽시다에 출연 중인 안소영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이 삽시다 측은 최근 안소영을 하차시키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녀가 어쩌다 하차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니 그 비하인드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고, 안소영은 사실 하차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전에 같이 삽시다 방송에서도 요즘 잠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안소영에게 박원숙이 피곤하면 스케줄을 빼주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안소영은 왜 나를 뺀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버럭했을 만큼 안소영은 같이 삽시다에서 하차를 원치 않음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안소영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제작진은 결국 안소영의 강제 하차를 결정했고, 그 바람에 마지막 촬영장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안소영이 하차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같이 삽시다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안소영에게 실은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따로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또한 그녀가 한때 쓰러진 채 영안실에서 발견이 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에마 부인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안소영은 원래 이름이 안기자였는데,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누구 품에 안기려고 안기자냐 라고 하는 등 놀림감이 되었었고, 이름만 야했던 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사람들이 자꾸 야하게 보고 선생님들마저 맨날 입에 루즈를 발랐다고 오해를 하는 등 사람들이 자꾸 야한 이미지로 그녀를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안소영은 극단에 있던 한 여자 선배의 남편이 영화 감독이어서 그 선배의 추천으로 에마 부인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지만, 처음만 해도 그토록 야한 영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캐스팅이 된 것이었다는데요. 감독으로부터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일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 캐스팅에 응했던 안소영은 그 후 매일 촬영장에 와서 그날 촬영할 콘티를 받아보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장면들이 콘티에 자꾸 들어가 있자 감독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고, 자꾸 싸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자 조감독이 대신 와서 콘티를 전달해주는 등 영화 촬영의 상당 시간을 감독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고 영화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녀는 에마 부인을 찍으면서 3번이나 죽을위기를 넘기기도 했는데, 감독이 그녀에게 안짱도 없는 말을 누드로 타라고 하는 바람에 끈만 잡고 위험하게 말을 타다가 말의 등뼈가 너무 날카로워서 하혈을 한 양동이만큼이나 하게 되어 감독에게 나에 못 나오면 책임지라고 울먹이기도 했으며, 또 하루는 엄청 추웠던 날 기어코 그날 비 맞는 씬을 촬영해야 된다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이 얼어서 떨어졌고, 숲을 헤쳐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물이 얼음이 되어 살에 닿으니 닿자마자 살이 쫙쫙 나가고 온몸에 상처가 났으며, 촬영 종료를 알리는 컷소리가 나니까 온몸이 얼어버린 바람에 끝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한겨울에 운전하는 장면을 찍는데 막 면허를 딴 초보 상태에서 당시 비포장길이었던 팔당옥길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감독이 지시를 해 안소영이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한 학생의 모습이 보이자 겁이 났던 나머지 핸들을 조금만 꺾어야 하는 상황에서 확 꺾게 되면서 차는 일순간에 팔당호로 추락을 했고, 안소영은 기절을 했지만 스태프들은 그 장면을 산 위에서 찍다가 차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차가 아예 안 보이니까 안소영이 잘 갔는 줄 알고 안심하고 촬영 철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오토차가 많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틱 운전 초보였던 안소영을 위해 동료 배우 하재영이 뒷자리에서 기어를 1단으로 하다가 2단으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 위해 도우미로 동승했다가 같이 변을 당하게 되는데, 안소영이 정신이 깨어 눈을 떠보니 눈앞은 물속이었고 차유리가 깨져 있었으며, 하재영과 함께 살기 위한 본능으로 간신히 탈출해 나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던 당시 하재영은 탈출과 동시에 갑자기 본능적으로 주변에 있던 건물을 막 주워서 몸에 뿌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안소영은 하재영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으며, 그제서야 영화 스태프들이 안소영을 찾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당시 하재영이 차에 본인의 의상을 실었었던 바람에 팔당호 물 위에 하재영의 옷들이 둥둥 떠다니는 등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했던 참사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에마 부인을 촬영하고 나니 영화는 히트를 쳤지만 안소영은 그 후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 감독들이 그녀를 만나면 늘 똑같은 걸 요구해 작품과는 관계없이 늘 벗기려고만 했으며,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한번 벗어봐,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보자며 무례하게 구는 치욕을 당했고, 사람들이 얼굴보다는 가슴을 먼저 보는 등 에마 부인 이미지 때문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데다가 에마 부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도 임권택, 배창호 등 영화 감독들이 안소영에게는 일반적인 배역을 시켜줄 수가 없고,
이미지를 바꿔줄 수도 없다고 하는 바람에 배우로서 연기다운 연기를 거의 못해봐서 너무나 한이 맺히게 되는데, 딸이 배우를 하는 걸 반대하셨던 아버지마저 에마 부인이 흥행하자마자 이듬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안소영은 너무 죄송해서 어디 가서 부모님 이야기도 못하고 가슴 아파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더구나 안소영은 한 번은 영화 촬영을 하러 미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보니 너무나도 큰 바퀴벌레들이 사방에 득실거려서 위생상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었으며, 미국 자두만 먹으며 한 달을 지내다가 끝내 영양실조에 걸리는 바람에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전부 노란물이 나오며 끝내 기절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숙이라는 친구 집에 있다가 쓰러지게 되자 현숙이는 안소영을 병원에 내려다 준 후 영화 스태프들을 부르러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안소영은 기절한 채 병원에 홀로 남겨졌지만,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하필 그 병원은 백인만 받는 병원이었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을 당하는 바람에 현숙이와 영화 감독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안소영이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LA 내의 병원들을 뒤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현숙이와 감독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안소영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 간호사를 통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게 되어 해당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온 병실을 뒤지고 다녀도 안소영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영안실까지 들어가 보자 침대 위에 눕혀져 있던 사망자들 속에 안소영을 발견하게 되었고, 심지어 숨을 쉬고 살아있었던 상태였으며, 현숙이가 이 친구 살아있는 애라고 소리를 찔러서 응급실로 옮겼지만 정작 안소영 본인은 며칠 동안 기억이 없어서 그 사실을 나중에야 이야기로 듣게 되었으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지만, 안소영을 살렸던 그 친구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안소영은 스키장에서 한 돌싱이라는 남성을 만나 같이 스키를 타다가 상대가 호감을 표시했고, 당시 30대 후반의 안소영에게 엄마와 외숙모 등 가족들이 시집을 언제 갈 거냐고 독촉을 하는 바람에 상대 남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좋아해볼까 하던 차에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서게 되었지만, 알고 봤더니 상대는 돌싱남이 아닌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위장이혼 사기를 당한 셈이었는데, 그렇게 속임을 당하자 남의 가정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안소영은 해당 남성에 대한 마음이 곧장 돌아서게 되었지만, 차마 아이는 포기할 수 없어서 싱글맘으로 홀로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안소영은 머나먼 타국에서 배우라는 이름을 다 지우고 엄마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녀가 동생들과 엄마의 가장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터라 친정의 도움은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아이 아빠한테도 일절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순두부 식당을 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등 여자로서 억척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순두부 식당을 열었던 건 아들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겁도 없이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아침에 일찍 아들 학교부터 보내고 서둘러 장을 본 뒤 주방 직원들을 또 안소영이 픽업해야 했으며, 저녁 때 다시 아이 학원을 보내는 등 자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영업이 끝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들어와 영업이 끝났는데도 계속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식당 앞에 갑자기 경찰차들이 몰려오더니 누군가 안소영의 목을 갑자기 채가면서 주방으로 끌고 갔고, 알고 봤더니 옆집이었던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끌고 가서 엎드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 사장은 당시 안소영에게 방금 들어왔던 남자 3명이 당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말했는데, 안소영은 사실 너무나 피곤해서 총을 겨눴는지도 모른 채 뭘 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것이었고, 강도들 도황당해서 안소영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소영은 그렇게 여자 혼자 몸으로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이후 아들에게 사춘기가 오는 등 점점 성장을 하게 되자 아빠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남자아이다 보니 여자 인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남자 어른의 존재가 절실해졌고, 남자로서 사춘기 때 겪는 변화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누구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라도 대신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며 아들은 점점 엇나가며 엄마가 여자인데 뭘 알아요. 이런 내기를 하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뇌의 안소영은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강한 모습으로 채워주고자 성격이 점점 남자처럼 변하는 등 아빠 몫까지 하고자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와 다르게 아들은 성장할수록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으며, 홀로 낳아 키운 마음을 이해해줄 줄 알았지만,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보길래 안 된다고 말하고, 그 얘기는 18살이 지나서 나누면 안 될까
라고 일러주자 아들은 그냥 보는 것도 안 되냐고 다시 물었다는데요. 사실 그때 아이의 아빠는 이미 죽고 없었지만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이에게 참아할 수 없었던 안소영은 피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냉혹한 현실에 그녀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소영은 평생을 가족 없이 평탄하게 살았던 삶이 거의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같이 삽시다에 고정 멤버로 발탁되어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살아본다며 즐겁게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그녀의 행복도 얼마 안가 하차를 당하며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인데, 프로그램 PD는 해명하길 같이 삽시다가 기존 예능 프로처럼 토크쇼화된 느낌이 들어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구성이 필요해 기존의 토크쇼 형식에서 벗어나 매달 바뀌는 게스트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동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게스트가 왔다가 바로 가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일상을 공유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소영을 하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일상을 공유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안소영 같은 출연자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주고 있었기에 사실 PD의 해명은 그저 출연자를 갈아치우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같이 삽시다는 그동안 박원숙과 혜은이가 분위기를 주도해온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외에도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도 필요하듯 게스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맛있는 요리로 출연자들을 대접해주던 안소영이 갑자기 빠진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안소영이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바라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반갑게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